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닥터금의 비뇨의학 시간이고요. 저는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이고요. 오늘은 또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뒤에 있지만 여성형 유방증이라는 외과 질환이고요. 오늘 모신 손님은 서울 베스트 외과의 정준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나오신 적이 있으셨죠? 네, 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뭐 주제로 나오셨었죠? 네, 그때는 갑상선 고주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네. 정준우 선생님은 외과 전문의시고 저희 서울대병원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저랑은 되게 가까운 저보다 1년 후배님이시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그 갑상선 유방 파트 진료 교수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베스트 외과라는 데서 뒤에 있는 이런 질환들을 보시면서 진료를 하고 계세요. 오늘 주제가 여성형 유방증 또는 여유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비뇨의학과에서 들고 나왔냐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외로 여유증 또는 어떤 남성 체형 교정 이런 것 때문에 비뇨의학과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 남자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비뇨의학과 교과서에 실려 있지도 않고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좀 배우는 입장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제가 오히려 좀 질문을 던지고 그 조언을 듣고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도 있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같이 질문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분신님 안녕하세요. 오드리도트님 안녕하세요. 레니라라님 제 유튜브에도 글 주신 것 같은데 연재승 선생님은 한 달 뒤에 12월 달 둘째 주에 같이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이 있어서 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 그 여성형 유방증이 도대체 뭔지 설명도 듣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는 제가 넘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편하신 대로 네,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사진 보고 놀라셨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봤을 때 외형상 이게 남성분 가슴일지 아니면 좀 나이 드신 여성분 가슴일지 좀 사실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네. 실제로는 이분은 이제 젊은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한 30대 정도 되셨고요. 예전부터 가슴 부위가 많이 이제 좀 본인은 그냥 좀 특별히 살이 많아서 발달한 걸로 알고 지내시다가 이제 어떤 매체에서 여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본인도 여유증이 아닌가 의심하고 방문하신 분이신데요. 여유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반적인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유증이란 일단은 쉽게 설명해서 남자 가슴이 여성 가슴처럼 봉긋하게 나온다 해서 그 이름 그대로 여성형 유방증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금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이제 여성의 유선 조직과 같은 조직이 남성 가슴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경우를 특히나 이제 여유증을 나눌 때 진성, 가성이 있는데 이제 진성, 진짜 여성 유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선 조직이 남자의 가슴에 있는 분들은 진성 여유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저도 사실 이게 항상 궁금했던 게 저도 예전에 한 100kg 정도까지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당연히 뭐 뱃살도 나오고 가슴살도 나오고 허벅지살도 찌고 하면은 여기가 항상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저는 이게 갑바가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곤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성여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본인이 원래 좀 체중이 증가하기 전에는 네. 그런 증상이 없으셨다가 네. 체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그런 게 좀 더 두드러졌다.
하면 일단은 진성 여유증보다는 가성 여유증을 좀 더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성 여유증은 한마디로 이제 지방 위주로 된 가슴, 실제로 유선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성인지 진성인지 어떤 특정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이제 의학적인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뒤에서 네. 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여유증이 왜 이제 뭐 계속 어떤 얘기거리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 여유증 자체만으로 과연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좀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유증이 있는 분들이 그냥 가슴 가지고 뭐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은 가슴 부위의 통증과 네. 또 멍울감으로 인한 좀 걱정, 그리고 또 그 무게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처지신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어깨나 목에까지 또 네네. 예, 과도한 긴장,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남성으로서의 약간 자존감이나 어떤 외형적인 데 스트레스 네.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 봤을 때는 단순한 그냥 가슴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부작용을 가진 또 질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유증의 원인은 뭐 그 흔히들 알고 계시는 거는 그냥 후천적인 비만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의학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여유증의 원인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태어났을 때 신생아기에는 대부분 한 8, 90%의 신생아가 모체에서부터 받은 에스트로겐이 많은 상태로 나와서 가슴 부위가 대부분 많이 애들이 좀 볼록하고 붕긋한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다시 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게 사춘기 때 아직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하지 않을 때 남성 호르몬이 좀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랑 여성 호르몬과 비율이 낮을 때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사춘기 청소년 한 30에서 한 70% 정도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 한 75% 정도 이상은 자연적으로 한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한 17, 8세가 되면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왜 요즘 아이들 보면은 소아 비만도 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 여유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겠네요. 그렇죠. 네, 그 특별하게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일단은 다 성장할 때까지, 특히 사춘기 지나갈 때까지는 지켜보고 네. 실제로 그 진료 권고에서도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관찰 기간을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약제로 인한 부작용. 그래서 약제들 중에 남성 호르몬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상대로 남성 몸에도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을 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약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스테로이드 계열을 오래 복용했을 때, 네네.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지만 이제 비뇨기과에서도 쓰실 텐데요. 그 뭐 전립선 암 같은 데서 쓰는 생식선 자극 호르몬 억제하는 치료를 하실 때도 네네.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억제돼서 여유증 증상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 비뇨기과에도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 중에 꼭 문의하시는 분들이 탈모약 같은 거 이제 쓰시는 분들 네. 중에 탈모약이 원래 전립선 비대증 질환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2단계 약제인 무슨 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같은 그 뭐 5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 DHT라고 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는 거를 막음으로써 탈모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건데 그 약제의 부작용 중에 그 여유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약제 자체 부작용에서는 뭐 되게 낮은 비율이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설명드리면 보통 1% 내외,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의외로 그 약 쓰시는 분들 중에 좀 걱정이 되셔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탈모 치료나 그 약을 쓰시는 전립선 비대 환자분들 N수가 일단 무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확률상 나오는 부작용 발현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원래 아마 그 약을 쓰면은 그 DHT로의 전환을 억제하면서 그에 반대로
아로마타제라는 어떤 그 효소가 더 분비가 돼서 테스토스테론을 그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그 여성 그렇죠. 호르몬을 전환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근거는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뭐 여유증 수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병원을 찾아가 보십시오라고 보통 권고를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만나뵌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부작용은 1%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탈모약을 드시는 분이 한 10명 중에 두세 분은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는 맞나요? 네, 제가 느끼는 건 체감상 더 좀 많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제 뭐 없으신 뭐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전체적인 뭐 부작용 확률은 낮을 수도 있겠죠. 주로 그런 분들 젊은 분들이실까요? 30대, 40대? 30대 초기에 좀 탈모가 네네네. 증상이 오셔서 복용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비뇨기과나 어디에 오시면은 단순히 이거를 뭐 그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혹시 여유증이 온 건 아닌지 가성, 진성 이런 것도 감별을 하러 검사는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 또 탈모약을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요, 꽤 네. 오래 드시고 계속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 물론 약을 끊으면은 여유증이 좋아진다고는 돼 있는 네. 것 같은데 또 그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쓰신 거기 때문에 선뜻 끊기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약을 끊으면 또 탈모는 다시 진행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쉽게 못 끊으시니까 또 끊으시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또 네. 기간이 지나서 보면은 별로 회복이 안 되시거나 더 심해져서 오신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잠깐 여기 질문 주신 딸기80님 안녕하세요. 민채블리님 안녕하세요. 그 위영성님, 민채블리님 두 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살을 뺐는데도 여전히 여유증 상태면 진성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은 보통은 지방 타입은 살이 빠지면 같이 지방도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같이 좋아지는데 살을 뺐는데도 가슴 부위만 계속 좀 돌출돼 있다. 더 두드러질 수도 있어요. 진성일 경우에. 네네네.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이런 걸로. 네. 네. 저럴 때는 피리 검사 또는 네. 치료를 뭐 네,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민채블리님께서도 살이 빠지면은 여유증이 없어질까요? 네. 처져서 더 생기지는 않을까요? 네, 저도 이건- 궁금합니다. 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은 빠졌는데 남아 있는 건 이제 유선 조직이 유선 조직이 확률이 남아있다면. 있는데 그래서 더 이제 두드러져 보일 수는 있고요. 네. 처질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그 등급이 높은 거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럼 일단 뒤에 있던 내용을 네. 쭉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뭐 사춘기 때나 이제 좀 남성화가 좀 덜 되는 생식성 기능 저하증이 뭐 드물게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갑상선, 특히 갑상선 여기 좀 슬라이드 잘못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항진증입니다. 예, 항진증 등이 있을 때 또 여유증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뇌와 수체 관련된 것도 좀 관련이 뇌하 있겠죠? 수체에서도 이제 갑상선 특히나 저기 갑상선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저기 생식선 관련된 게 네. 특히나 2차성 생식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요. 네네. 뇌하 수체에서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생식선 자체가 성숙하지 못해서 네.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적게 되고 낮아서 발달이 이제 여유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갑상선도 항진증 같은 경우에 2차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뇌하 수체에서 또 오는 그쵸, 경우들도 그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뇨기과에서는 고안에 종양 같은 게 있는 분들한테도 간혹 가다가 이런 그 부작용 같은 게 동반된 증상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고안 암 치료에 일단 치종을 하다 보니까 이 간과되는 경우는 있는데 고안에 문제가 있을 때도 여유증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 서구화된 네. 식습관도 관련이 있을 네, 거예요. 뭐 아무래도 지방 성분이 많다 보니까 어느 네. 정도는 영향이 있고요. 또 다음, 음주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특히나 여성에서도 유방에서 에스트로겐을 되게 자극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성에서도 음주를 많이 하시면 간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안드로젠이나 이런 걸 분비를 하는데 간이 안 좋으면은 이제 또 아로마테이즈가 액티비티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활성도가 올라가서 또 에스트로겐이 또 많아지는 그런 좀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좀 복잡한 생리적인 또 그 기전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뭐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당연히 같이 동반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고요. 네.